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남아메리카 볼리비아에 한국 농업 기술이 유입되며 볼리비아가 비약적 성장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한국의 농업 기술이 먼 미국 땅까지 가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저는 클라라 윌슨입니다. 프랑스 르몽드 신문의 국제부 기자로 15년째 일하고 있죠. 전쟁, 기아, 자연재해, 세계 곳곳의 어두운 현장을 취재하면서 국제 원조의 한계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선진국들의 화려한 약속과 달리 현실은 항상 씁쓸했어요. 파리의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그날, 편집장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클라라, 이것 좀 봐. 흥미로운 소식이야. 건네받은 기사는 한국의 스마트 농업이 볼리비아 농촌을 변화시키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렸죠. 또 다른 과장된 홍보성 기사겠거니 생각했으니까요. 정말로 믿으세요? 얼마나 많은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혁신적인 기술을 약속했다가 실패했는지 아시잖아요. 편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봐야 한다고 생각해. 진실을 확인해봐. 일주일 후, 저는 볼리비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대서양이 펼쳐지는 동안 노트북으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국의 농업진흥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5년간 진행된 스마트 농업기술 이전, 현지 농민들의 소득 증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이야기는 항상 의심스럽습니다. 보나파르트 씨, 음료 드릴까요? 승무원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드와인 부탁해요. 와인을 홀짝이며 생각했어요. 또 다른 실패한 원조 사례를 보게 되겠군. 가난한 농부들에게 첨단 기술이라니 말이 되나? 라파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높은 고도 때문에 숨이 가빴습니다. 해발 4,00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제공항이죠. 현기증이 나는 와중에도 취재 계획을 점검했어요. 농업부 관계자 미팅, 현장 방문, 농민 인터뷰. 공항 밖에는 농업부 공무원 라파엘 고메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단한 체격의 남성이었죠. 윌슨 기자님, 볼리비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과의 프로젝트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라파엘의 열정적인 환영에도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솔직한 취재가 목적입니다. 농촌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물론이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호텔 방에 도착해 창밖으로 라파스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곳에 기적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패한 약속일 뿐일까? 저는 항상 의심하는 기자였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른 아침 라파엘이 운전하는 사륜구동 차량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라파스에서 3시간 거리의 칼라파야 마을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이 적용된 곳이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사가 어려웠습니다. 고산지대라 토양이 척박하고 물이 부족해요. 라파엘의 설명에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원조 프로젝트도 처음엔 희망찬 이야기로 시작하죠. 차량이 비포장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안데스의 황량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 초라한 농가들. 전형적인 남미의 빈곤 지역이었어요. 저기를 보세요. 갑자기 라파엘이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황토색 대지 위에 초록색 패치처럼 펼쳐진 농경지가 보였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같았죠. 저게 바로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곳입니다. 차가 가까이 다가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투명한 비닐하우스들, 태양광 패널, 물을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관계 시스템. 모두 황폐한 대지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10여 명의 현지 농부들이 우리를 반겼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 소속 기술자예요. 40대 초반의 한국인 남성,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4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정말 이 시스템이 작동하나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스마트 온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내부는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어요. 자동화된 물 공급 시스템,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 심지어 작은 태블릿 컴퓨터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터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토양 상태, 수분 함량, 작물 성장 정도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요. 더 놀라웠던 건 이 첨단 장비를 다루는 현지 농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태블릿을 능숙하게 조작하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리아 벨라스케스입니다. 이 마을의 협동조합 대표예요. 이수연이 소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어요. 마리아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국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제 손자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예요. 기자 생활 15년 동안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정말로 현지인들의 손에 전달되어 작동하고 있었어요. 제 의심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수연과 함께 농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안데스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어요. 태양이 산 너머로 떠오르며 고원지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물이 너무 부족해서 농사를 포기한 가구가 많았어요. 이수연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저수지와 함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건 한국에서 개발한 스마트 워터 시스템입니다. 태양광으로 물 펌프를 가동하고 센서가 토양 상태를 감지해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하죠. 물 사용량이 얼마나 줄었나요? 질문했습니다. 기존 방식보다 60% 절약되면서도 수확량은 3배 증가했어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까요? 이수연은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마리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소박한 흑벽돌 집 주변에는 푸른 감자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마리아는 우리를 보자 밝게 웃으며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 10살쯤 된 소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손자 호세였죠. 마리아 씨, 이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되었나요?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마리아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전에는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가뭄이 오면 아이들이 굶어야 했죠.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감자를 충분히 수확해 시장에 팔 수 있어요. 호세의 학교 교복과 책을 살 수 있게 됐죠. 호세가 용기를 내 말을 걸었습니다. 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농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수연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이의 눈에서 빛나는 자부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희망까지 전해준 것 같았어요. 밖으로 나와 밭을 걸으며 이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다른 국가들의 원조는 이런 성과를 내지 못했을까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많은 원조가 물고기를 주는데 그치지만 저희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였기에
어떤 도움이 진짜 필요한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 기사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홍보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이었으니까요. 취재 나흘째 마을 공동회의실에서 중요한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한국팀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이수연의 발표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 가슴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모든 원조가 그렇듯 떠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건가? 한국팀은 5년 계약이 끝나면 철수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 달 후면 저희는 떠나야 해요.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주민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국팀이 떠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주민들은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마리아가 설명했어요. 5년 동안 한국 선생님들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협동조합도 만들었고 수리 기술도 배웠습니다. 이수연에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저희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주인이 되도록 교육하는 거예요. 이수연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개발한 교육 앱입니다. 현지 언어로 된 매뉴얼, 문제 해결 가이드, 심지어 온라인 상담 기능까지 있어요. 놀라웠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원조는 대부분 인프라를 지어주고 떠나버리거나 현지인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복잡한 시스템을 도입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법은 달랐어요. 마을 주민 중 15명이 공식 기술자 인증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인 수리와 유지 보수는 물론 데이터 분석까지 할 수 있죠. 마을 작업장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는 현지 청년들이 부품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팀에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술 이전을 하는 원조는 처음 봅니다.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배운 것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선진국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위한 준비였다. 그들은 떠나기 위해 왔다. 취재 일주일째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비가 와야 했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가뭄이 심했어요. 마을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주간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라파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의 전통 방식으로 경작하는 밭들은 이미 말라가고 있었어요.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한국팀도 곧 떠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 의문이 들었어요. 마을 중앙광장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회의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수연은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죠. 모두 긴급 대응 계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마리아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준비된 것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저수지로, 다른 팀은 태양광 펌프 시스템으로, 또 다른 팀은 스마트 온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수연에게 물었습니다. 가뭄 대응 프로토콜을 실행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뮬레이션까지 해봤던 계획입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태양광 패널 각도를 조정하고 물 배분 시스템을 재설정하며 심지어 앱을 통해 각 구역별 수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호세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다니며 각 구역의 데이터를 확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3구역 수분 함량 30% 이하로 떨어졌어요. 우선 관수 필요합니다. 어른들처럼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아이의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팀이 가르쳐준 덕분이죠. 이수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저희가 바라던 모습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가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농업구역의 작물들은 여전히 싱싱했습니다. 물 사용을 최적화하고 토양 수분을 보존하는 기술 덕분이었죠. 반면 전통 방식의 밭들은 계속해서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정한 원조의 모습이 아닐까요? 단순히 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 이전의 회의적인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취재 10일째, 마을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유럽인 남성이었어요. 자신을 스페인의 농업 투자자 카를로스 산체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볼리비아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카를로스가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왜 유럽 투자자가 이 외딴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된 걸까요? 라파엘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농업 성공 사례가 국제농업 포럼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카를로스는 마을의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둘러보며 계속해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이 모델을 볼리비아 전역으로 확장하는 데 투자하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수익성이 있네요. 이것이 한국 원조의 또 다른 차별점이었습니다.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낸 거예요. 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한 것이죠. 마을 회의실에서 카를로스, 마리아, 그리고 이수연이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참관했어요. 우리는 이 기술을 볼리비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하고 싶습니다. 마을 협동조합이 기술 교육의 중심이 되면 어떨까요? 마리아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마을에 가르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이수연이 덧붙였어요. 한국의 원조 철학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을이 다른 마을을 돕는 중심이 될 수 있겠네요. 카를로스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초기 50만 유로 투자, 5개 마을로의 확장, 그리고 현지인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까지.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자 카를로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윌슨 기자님, 저는 많은 개발도상국 프로젝트를 보아왔지만 이런 성공 사례는 처음입니다. 대부분의 원조는 의존성을 만들어내죠. 하지만 한국은 독립성을 키웠어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제 원조를 다루는 기자로서 너무 많은 실패 사례를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남미 경제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카를로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이죠. 취재 2주차에 접어들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볼리비아 정부가 한국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칼라파야 마을의 성공을 모델로 전국적인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라파엘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가 마침내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20개 마을로 확장하는 1단계 계획이 승인되었어요. 라파스로 돌아가 농업부 장관과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들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호세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마리아의 집에 들렀을 때 호세는 학교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그 모습이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호세, 내가 커서 되고 싶은 게 뭐니? 호세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국처럼 농업 기술자가 될 거예요. 우리 마을처럼 다른 마을들도 돕고 싶어요. 이수연이 가르쳐 준 기술이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꿈과 희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호세의 눈빛에서 미래가 보였어요. 마을을 떠나는 날 주민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고 음악을 연주했어요. 이수영과 한국팀도 함께했습니다. 마리아가 즉석 연설을 했어요. 우리는 한국 친구들이 떠나는 것이 슬프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지식과 자신감, 그리고 미래를 위한 희망이죠. 이수연도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가르쳤죠. 여러분이 저희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호세가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상이었습니다. 한국과 볼리비아 국기가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기자님, 저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세요. 호세가 순수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라파스로 돌아가는 길에 창밖으로 안데스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곳에 남긴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립의 가능성, 미래를 향한 비전, 그리고 진정한 변화의 씨앗이었죠. 농업부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과의 협력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방식을 본보기로 삼아 볼리비아 전역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장관은 새로운 협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개 마을로의 1차 확장, 500명의 현지 기술자 양성, 그리고 지역 생산품의 국제시장 진출까지 포함된 계획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지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볼리비아의 미래를 바꿀 국가적 프로젝트예요. 인터뷰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 기사의 제목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바꾼 볼리비아 마이너스 감자 한 알이 만든 기적. 이 이야기는 단순한 원조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파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수연에게 질문했어요. 한국의 이런 원조 방식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수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경험한 역사 때문일 거예요. 한국도 불과 60년 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돈이나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죠. 파리로 돌아온 저는 즉시 기사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보통 국제 원조에 관한 제 기사는 비판적인 시각이 강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볼리비아에서 본 것은 진정한 변화였고 이를 솔직하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바꾼 볼리비아 마이너스 감자 한 알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르몽드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제가 취재한 사진들, 현지 농민들의 인터뷰, 그리고 데이터로 뒷받침된 성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클라라,
내 기사가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 유럽 여러 신문사에서 전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놀랍게도 제 기사는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 농업위원회에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어요. 한국식 원조 모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요. 후속 기사를 써볼 생각 있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동료 기자 마르셀과 함께 한국으로의 취재 여행을 계획했어요. 한국의 농업기술연구소, 농촌진흥청, 그리고 이런 해외 원조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관들을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서울에 도착한 날, 이수연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제 볼리비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어요. 윌슨 기자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농촌진흥청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들의 글로벌 프로젝트가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철학은 지속 가능한 자립이었어요. 우리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원장이 말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다른 나라들과 나누고 싶었죠. 그들은 제게 볼리비아 외에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프로젝트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기술 이전, 현지인 교육, 그리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었죠. 마지막 날, 이수영과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이런 특별한 원조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솔직히 궁금했어요. 이수연은 잠시 강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과거에는 가난했지만 배운 것을 돌려주는 것뿐이에요. 우리도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고 외국의 도움으로 발전했죠. 그래서 어떤 도움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깊은 통찰력을 느꼈어요. 진정한 원조는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공감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원조혁명 어떻게 과거의 수혜국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볼리비아 사례를 넘어 글로벌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내용이 될 것이었어요. 처음 볼리비아로 떠날 때의 회의적이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편견이 어떻게 깨졌는지. 이것이 바로 저널리즘의 가치가 아닐까요? 선입견 없이 진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것. 책상 위에는 호세가 준 작은 나무 조각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과 볼리비아의 국기가 함께 새겨진 그 조각상은 이제 제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두 나라가 만나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희망의 상징이었으니까요. 한국은 1차 산업기술이 뛰어난 나라라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는데요. 농업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매일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